6월 4일부터 7일까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4일간 국빈 방문하였다. 이는 2025년 6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중 행보이자 한국 국가 원수로서 6년 만에 다시 중국 땅을 밟은 것이며 동시에 2026년 새해 초 전 세계 범위에서 첫 번째 외국 원수의 방중 활동이다. 이번 방문은 오해 해소, 공감대 형성, 협력 심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한중 양국 관계의 재정립과 지역 발전 공동 촉진이라는 중요한 기대를 담고 있다. 방문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2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정기, 경제, 안보, 인문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합의를 이뤄냈으며 반도체, 인공지능, 녹색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첨단 산업을 포괄하는 15건의 중대한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고품질 발전 궤도로 성공적으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지형, 경제 발전 궤적 및 투자자 의사결정 방향 등 여러 차원에서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방중의 핵심 성과와 그 후속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한중 관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번 방중의 핵심 성과는 한국의 대중정책을 대결과 소원에서 실무 협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체적인 외교 구도를 재편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주도권과 발언권을 현격히 높였다는 점에 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정세의 변동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정책은 뚜렷한 가변성을 보였고 고위급 교류 빈도가 급감하며 양국 간 여러 분야의 오해가 누적되어 한중 관계는 한때 저조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 자체가 한중 관계 중시 양자 협력 추진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며 양국 관계의 복원과 격상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문 중 한중 정상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회담을 통해 중단되었던 고위급 상시 소통 메커니즘을 재가동했으며 한반도 문제, 지역 안보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등 핵심 의제에 대해 다수의 주요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E&D 이니셔티브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얻었으며 양측은 한반도 문제 소통협력기구를 설립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 이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대국 간 패권 다툼 속에서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던 당혹스러운 국면을 벗어나게 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국이 전임 정부의 가치 외교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무적 균형 외교 기조를 재확립했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 시절 한국은 단일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외교 정책의 유연성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미중 경쟁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끼리라는 이분법적 딜레마에 빠져 자국의 안보 이익도 보장하지 못하고 경제 발전의 안정적 수요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방중을 통해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각 측의 이익을 고루 고려한다는 외교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전통적 관계도 중시하는 더욱 균형 잡힌 외교 배치를 형성했다. 이러한 정책 조정은 대국 간의 전략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산업적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북아 협력에서 더욱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일례로 방중 기간 양측은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 추진과 국경 간 인프라 상호 연결 강화 등에 대해 예비 합의를 이뤘으며 한국은 중국의 시장 우위와 지역 영향력을 빌려 더 넓은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 협력의 핵심 지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방중의 실무적 성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았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산업 구조 조정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민생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 지지율이 낮게 머문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협력 심화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압력 완화의 핵심 경로로 간주되었으며 이번 방중에서 합의된 여러 경상 협력 성과, 특히 반도체와 녹색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돌파구는 관련 산업 발전을 직접 견인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내 경제 압력과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방중 기간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을 재확인하며 한중 관계의 질적 향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한국 내 주류 여론과 재계, 중소기업인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방중 종료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방중 전보다 6.2%포인트 상승했으며 대중정책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8.3%에 달했다. 이는 후속 개혁정책 추진과 국내 정치 안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통해 한중 양국 공동 항쟁의 역사를 기린 행보는 한중 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민의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내적으로도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협력을 추진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해 정부의 신뢰도를 높였다. 경제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 핵심은 한중 경상협력을 전통적인 수직적 분업 모델에서 더 높은 차원의 수평적 협력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주입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한중 경제 협력은 한국의 핵심 기술 및 부품 공급,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및 가공 조립 기지 제공이라는 수직적 구조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협력 수준이 낮고 리스크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중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녹색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첨단 기술 분야가 미래 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확정됨에 따라 양국 경제 협력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은 한중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칩 연구 개발,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공급망 안전 등 다각도에서 깊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칩 설계와 제조 공정의 글로벌 강국이며 중국은 최대 소비 시장이자 패키징 및 재료 분야의 산업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확대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저조기에 따른 경영 압력 완화를 돕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양국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할 것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협력으로 향후 3년간 대중 반도체 수출액이 연평균 8.5% 성장하여 2028년에는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한중 반도체 산업 대화 메커니즘을 신설하여 기술 혁신 방향과 공급망 안전을 정기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무역 마찰과 기술 장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회피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일체 포함 협동 혁신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 R&D 펀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의료 건강 등의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 제조업 계획을 통해 국가 전략으로 일체 포회를 추진 중이며 중국 역시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일체 포회를 육성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와 중국 테크 기업 간의 자율주행 공동 개발 및 시범 운영, 일체 포함 기반 정밀 의료 진단 시스템 공동 개발 등이 추진된다. 관련 기관은 향후 5년간 한중 일체 포함 협력이 양국 관련 산업 생산액을 6만여 4억 달러 이상 증가시키고 한국 경제 성장률에 0.8%포인트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중 녹색 에너지 협력 행동 계획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소 기술과 전기차 부품 강점, 중국의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시장 강점이 결합하여 수소 연료전지 생산 기지 건설과 전기차 연구개발센터 확장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이 협력이 한국에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수출액을 15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 기술 외에도 이번 방문은 한국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 시장의 활력을 보장했다.
중국은 21년째 한국의 제1위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 칩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히토류 광물과 리튬 배터리 양극재 등 핵심 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양측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며 고성장 녹색 에너지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를 통해 2029년 양국 무역액이 4,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및 인문 교류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점이 마련되었다. 양국은 문화, 관광, 게임, 공연, 금융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중 관광 비자 15일 상호 면제 정책과 직항 노선 증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한중 인적 교류는 1,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관광 산업에 120억 달러의 수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문화산업에서는 문화산업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개최하고 K-팝,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진출을 지원한다. SM 등 대형 기획사가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제작물과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도 중국 채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번 방중은 명확하고 넓은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일체 포함, 반도체, 녹색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와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정밀 의료 분야의 한국 기업은 중국의 인프라와 결합하여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한중 FTA 2단계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내수 시장, 특히 실버 경제, 바이오 제약, 스마트홈 분야를 공략해야 한다. 중국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 서비스와 건강 제품 수요는 2030년 20조 위안 규모로 커질 것이며 한국의 성숙한 경험은 큰 수익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 인적 교류 복원에 따른 물량 및 소비 분야의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맞춤형 관광 상품, K-뷰티, 패션 브랜드의 이커머스 활용 마케팅 등이 유효하며 100여 쌍의 우호 자매도시 플랫폼을 통한 정밀 투자가 권장된다. 넷째,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주의 관점에서 중국 산업 생태계에 깊이 융화되어야 한다. 과거 일부 한국 기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현지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현지 인재 채용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현지화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산업 경쟁에 따른 무역 마찰, 중국 본토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리스크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 원칙 아래 협력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이다. 정치적으로는 전략적 능동성과 국내 지지 기반을 확보했고 경제적으로는 협력 모델 업그레이드와 공급망 안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수혈했다. 앞으로 정부의 후속 지원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전략 조정이 맞물린다면 한중 양국은 호혜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다.